네,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막실라리아, 그, 난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첫 막실라리아에서 재배법 2부입니다. 2부. 이제 지금부터는 이 주변에 지인을 잘 만나서 아니면 친구, 이웃을 잘 만나서 막실라리아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1, 2부를 보실 건데 2부 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키우면 꽃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 막실라는 잎만 이렇게 무성하고 꽃을 못 보신 분들도 많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뭐 댓글에 이런 분 남겨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막실라를 잘 키워서 잎이 풍성한데 꽃을 못 봐서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때 구입을 하셔서 지인들한테 선물해 주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잘 자라는 건 봐도 기쁘다. 하지만 이왕이면 꽃까지 보면 훨씬 더 기쁘시겠죠. 그래서 지금 꽃 보는 거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보시면 꽃 피기 위한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햇빛이죠. 자, 빛 중요합니다. 빛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꽃을 계속 못 봤어요. 그래서 밀식이 돼 있고 빛을 못 봐갖고 그럼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벌브가 따다닥 이렇게 밀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살 벌려주면 좀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 안쪽에 요 밑에 있죠. 이 밑에까지 빛이 충분히 골고루 들어가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꽃이 왁시라리아 꽃은 어떻게 피냐면요. 이렇게 이게 참 그 독특한 게 단경성이면서 복경성 그런 느낌이에요. 자, 밑에서는 올라와서 단경성처럼 위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저는 번지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복경성처럼 나오기도 하고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마디 있죠, 이렇게 이 마디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마디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생긴 데 있죠, 이렇게 여기가 맨 위에 있는 순에서 요 순에서 새 순이 나오고 꽃대는 요 사이에서 나와요. 요 밑에 여기서 나오네, 이런 데서 여기 이런 데서 나와요. 꽃대가 내년에 꽃대가 이렇게 보시면 자 꽃눈이 아예 이렇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이제 내년 되면 꽃이 피겠죠. 보통 4월에서 빠르면 3월 말 4월에 피고 보통은 늦으면 5월에서 6월에도 피는데 그리고 여기 요 사이에서도 핍니다. 이렇게 이런 데서 피기 때문에 빛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손으로 인위적으로 좀 넓혀서 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이 사이에다가 지주끈 있죠. 지주끈 갖고 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더니 진짜 왔다 갔다 하시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이 사이에다가 이런 지주 있죠. 우리 이런 거 집에 없으면 옷걸이 많이 재활용 버리잖아요. 옷걸이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벌어지게끔 이렇게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꽂아서 얘가 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벌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꽂아갖고 사방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서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빛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키울 때까지 빛을 못 봤다면 앞으로 볼 때도 여태까지 못 봤으면 지금이라도 보여주면은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좀 늦어요. 그래서 미리 키울 때 빛을 충분히 쏘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배 위치, 온도죠, 온도. 온도는 최적 온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시라리아가 살 수 있는 온도는 0도까지 견디긴 하지만 그 물을 안 줘서 되게 말랐을 때 그런 얘기고 또 어떤 분들은 마르면
꽃이 많이 달린다. 이건 아닙니다. 마르면 어쩔 수 없이 죽기 전에 꽃이 피겠지만 어떤 농장도 바싹 말려서 꽃대 올리지 않습니다. 상품 가치도 떨어지고 식물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얘 원산지에선 어쩔 수 없이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이 다가선다든지 그러니까 얘가 살고 있는 에콰도르의 높은 고산지대는 우리처럼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온도가 떨어지면 아마 건기가 되겠죠. 그래서 좀 마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배할 때는 온도 편차에 의해서 꽃이 많이 달리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물을 안 줄 수는 없어요. 대신 베란다로 나가면 물이 좀 적게 마르겠죠. 그죠? 적게 말르 잘 안 마르겠죠. 베란다에서 날씨 춥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을 좀 적게 주는 거지 인위적으로 계속 바싹 말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는 5도 정도, 그래서 3도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38도도 올라가고 35도 올라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 온도는 자랄 때야 당연히 뭐 25도에서 30도 가장 좋은데 그거는 기후적인 뭐 또 환경인데 그때는 확실하게 한참 자랄 때는 여름이잖아요. 여름부터 봄부터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니까 저온이에요. 그래서 저온의 의미 별로 없고 온도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낮과 밤에 온도 편차가 적어도 10도 이상 계속 나는 데가 좋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온도 편차가 계속 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베란다예요. 그죠? 거실과 베란다에서 사이에 유리창 있죠. 거기다 어쩔 수 없이 베란다가 겨울에 너무 추워서 그런 분들은 여기다 놓긴 하지만 대부분은 베란다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분들은 베란다에 계속 놓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위치든 간에 밤낮으로 온도 편차가 10도 이상 꾸준히 날 수 있는 공간에 두시면 된다. 온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 관리. 말씀드린 것처럼 막실라리아는 사실 좀 돼지에 돼지. 물을 잘 먹는 편입니다. 웬만큼 줘갖고는 가슴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굵은 바크보다는 중간이나 가는 바크 분갈할 때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동양나무 분에다 키우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물을 줄 때는 가끔씩 좀 쪼글쪼글하고 그럴 때는 아예 하루 정도 툭 담궈서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물 관리는 말리는 거 억지로 말리는 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료예요. 비료는 비료가 시중에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생각할 때 비료를 이렇게 생각해요. 비료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비료가 요게 이제 오스모코트라는 비료예요. 이런 비료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요렇게 되는 오스모코트도 있고 홈그린도 있고 멀티코트도 있고 종류 많은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오스모코트 썼기 때문에 이걸 그냥 실내에서 쓰고 있는데 이런 고형질 비료 있죠. 이거는 이제 비료 알 안에 보시면 새 거네요. 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비료는 보통은 4, 5월 달에 한번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코팅 비료가 보통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는 4개월짜리가 있고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비료의 지속 기간이 그렇게 되는 게 있고, 농가에서 쓰는 건 뭐 12개월짜리, 10개월짜리 있어요. 대부분 이제 4에서 5개월 기준으로 뒀을 때 4월 달에 올려주면 5, 6, 7, 8, 9. 그죠? 9월 달에서 10월 달쯤에 비료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느 정도 올려주냐면 요 13cm 기준일 때는 이거 13cm의 크기의 화분일 경우에 대충 보면 이게 30알 정도 됩니다. 30알 정도. 비료를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한 군데 왕창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테두리에다가 뿌리에서 몸통에서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곳에다가 이렇게 삼0알 정도 한 50알 정도 되겠네요.
한 3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30알 가정에서. 저희 농가에서는 뭐 70알, 80알도 쓰는데 30알에서 40알 정도, 이 정도 크기를 주시면 끝.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줬다고 쳐요. 근데 지금 어때요?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인데 비료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겨울 되면 비료 주지 마세요 하는데 전 그러진 않아요. 특히 막실날에는 더더욱 그렇고 다른 난도 마찬가지지만 막실날에는 지금 분갈이를 하셨잖아요. 그죠? 새로 했으면 겨울 돌았더라도 얘네들 계속 활동을 해요. 계속 자랍니다. 벌브도 계속 통통해지고 꽃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준비들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30알을 줬다 그러면 반을 딱 쪼개서 15알 정도.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이 물건을 구매하셔갖고 분갈이 하셨던 분들은 15알 정도. 그리고 아까 즉 분갈이 안 하고 브랜드 커버에 키우셨던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15알 정도 주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건 약간 더 나는 좀 알고 식물을 좀 알아서 테크닉을 있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요게 이제 보통 비료는 NPK에서 질소, 인산, 가리하고 남의 미량 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하죠. 질소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쭉 자라는 거예요. 그죠? P가 높으면 인산이 높으면 뿌리나 벌브가 더 통통해지죠. 꽃도 영향을 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NPK인데 보통 이렇게 N이라고 써 있는 게 인산이에요. 인산이 높은 비료가 좀 비싸요. 어떤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인산이 또 높기만 하면 되냐? 그러면 화공약품에서 인산 높은 거 그냥 주면 잘 흡수를 잘 못해요. 이런 비료 회사에서 흡수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율을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 이런 거는 주로 고형질 비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는 국내에서 마감프K라는 게 있어요. 주로 카틀레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거를 이런 데다 한 6알에서 7알 올려주면 1년에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 비료가 있고 그러지 않고 나는 이런 물 비료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인산질이 높은 애들이 언제 좋냐면 얘가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요거에 점점 통통해지죠. 이렇게 통통해져서 1월 12월 달 1월 달 되고 그죠? 그렇게 통통할 때부터 2, 3월 4월 달 꽃이 피기 전까지 이 물 비료를 아니면 인산이 높은 비료를 한 달에 2번 정도 비료를 주시면 개화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는 이 비료 파는데도 모르겠고 뭐 사기도 좀 그렇고 그런 분들은 제가 그냥 나중에 제대로 된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런 분들은 이거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물 있죠. 세수대에다가 레몬 있죠. 가끔 물 줄 때 레몬 먹고 다 남은 거 레몬 즙을 쭉쭉 짜서 물을 시석한 물을 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도 과학적인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많은 외국에서 식물을 키우는 전문가나 유튜버들이 그걸 활용을 많이 해서 쓰더라고요. 세수 나올 때도 그렇고 꽃 피울 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신 건데 나는 왜 꽃을 못 볼까요? 그리고 모르고 무턱대고 사셨어요. 꽃 폈을 때 선물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빛이 안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호접란이나 좀 그런 것들 LED를 켜주세요. LED에는 그 정도만 충분히 개화 조건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만 어느 정도 떨구면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막실라리아 같은 경우나 덴드로비움은 빛이 안 들어와요.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계통의 꽃은 안 키우는 게 낫겠죠. 키우고 싶어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해드릴 수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란다가 추울 것 같아서 일찍 집어넣어 들어왔어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요거하고 과잉 보호. 베란다와 거실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아까 오랫동안 화분에 키워서 벌브가 꽉 찬 경우는 이제 좀 벌려주고 너무 꽉 차면 제가 끝에서 얘기했지만 이발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베란다가 추울 것 같아서 자 요게 되게 중요하죠. 자 베란다 거실 확장형은 여기겠죠.
위치가 여기서 확장형일 경우에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여기 요 유리창 가까이가 거실 역할을 하겠죠. 자 보세요. 무조건 베란다로 나간다 그랬어요. 베란다. 근데 베란다가 식물이 많고 많이 키워서 얼려 죽지 않고 얼리지 않는 분들은 계속 놔두세요. 꽃이 필 때까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막실라리아를 처음 국내에 도입할 때 한 10 몇 년 전에 그 대만 친구 농사 많이 짓는 친구하고 같이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꽃을 좀 빨리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12월 달쯤에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죠. 근데 온실 온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베란다가 12월 달 정도면 10도 정도 선 이하로 왔다 갔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대만에서는 그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따뜻하게 저기 추운 저 고산지대에 있던 거를 12월 달에 갖고 왔어요. 이렇게 5,000개를 갖고 와서 20도 정도 되는 온실에다 놓고 열을 갑자기 12월 달부터 줬어요. 와 정말 빨리 꽃을 펴서 우리가 돈을 벌 거야 라고 했는데 폭했죠. 폭삭. 꽃은 피긴 폈는데 어쩌다 한 송이 두 송이 그리고 전체 중에서 한 3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00개를 집어넣었으면 그 중에 3,000개도 안 나오는데 3,000개 중에 한두 송이 두 송이니까 꽃이 피는 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실에서 계속 둘 수 있는 분은 계속 두는 게 좋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온도가 올라갈 때지 계속 두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럼 꽃이 필 수 있는 조건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야. 밤낮 온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떨어지다가 봄이 되면서 따뜻해지면서 화분화했던 것들이 쭉 올라와서 꽃이 피는 거야. 근데 1월 달쯤에는 들어와도 됩니다. 1월 중순 이후에는 들어와도 돼요. 왜? 이때는 이미 거의 결실이 돼 있어요. 꽃이 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곳으로 들어와도 돼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이러고 있다가 12월이나 11월 달에 먼저 들어오는 거 안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베란다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지만 제가 창가에 가장 가까이 두면 여기가 밤낮 온도차가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래도 10도 이상 차이 납니다. 계속. 그래서 어느 정도 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잉 보고 이거를 베란다에 놔뒀다가 이게 가장 꽃을 못 보는 것 중에 하나야. 베란다에 놔뒀다가 너무 추울 것 같아. 다시 거실로 와. 거실 키우다 보면 이러면은 너무 따뜻해서 꽃을 못 볼 것 같아. 다시 베란다로 다시 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얼어 죽는 것보다는 꽃 조금만 보고 거실로 다시 와. 다시 아니야. 아이씨 꽃을 봐야지 뭐야. 춥더라도 따뜻한 그래. 이렇게 왔다 정신없어. 꽃 못 봅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재미난 얘기를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드릴까요?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할까요 말까요? 우습진 않지만 하겠습니다. 하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동양란을 산채를 옛날에 해서 패면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를 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동호회가 있는데 보통 산채를 하러 가면 목욕제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산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처음 가신 분이 딱 봤는데 진짜 몇천만 원짜리 동양란을 캔 거예요. 출란을 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가져가서 잘 안 죽게 하기 위해서 캐자마자 나 배가 아파 너무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파 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근데 일행들은 아직 찾지도 못하고 준비 중인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산을 빨리 내려갔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몇 개월 정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가한테 한 부인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신랑이 죽게 생겼습니다. 돈 몇천 때문에. 왜? 이분은 보통 와서 전문가한테 보여주고 뭐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자기가 캔 거를 속였죠.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아무도 몰래 빨리 잘 키워서 어느 정도 활착돼서 안정화되면 빨리 팔아서 몇천만 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가장 큰 실수가 이거예요. 자, 동양란은 특히 출란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거 놔뒀다가 추울까봐 밤에 가서 다시 들어왔다. 다시 다음날 가서 아니야 그래도 여기다 이게 뭐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4천만 원 현찰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다시 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얘도 문제가 되고 또 뭐가 문제죠? 사람도 문제가 돼서 아예 팔지도 못하고 죽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보호하려고 왔다 갔다 물론 얘기가 좀 틀리지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친구한테 좋지 않다 오히려. 그죠? 물론 뭐 남성분들이 뭐 이렇게 정력을 좋아진다 그래갖고 냉탕 온탕 이거 하면 개념이 틀린 거죠. 그죠? 식물이기 때문에 한번 두면 어느 정도 뒀다가 움직여야지 왔다 갔다는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해갖고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화분을 키워서 벌브가 꽉 찼어 했을 때 제가 아까 이렇게 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심한 경우는 이거랑 같아요. 지주제 사용해서 빛이 들어가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발은 언제 하나요? 이거 번식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꽉 찼잖아요. 너무 꽉 차서 안에도 배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찼을 때는 사실은 이발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거는 저 이제 소독을 해온 겁니다. 해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안쪽에 보시면 너무 빽빽하잖아요. 이 안쪽에 안쪽의 공간을 위해서 모양을 대충 보고 삽수를 원래는 봄에 삽수를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빽빽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안쪽을 좀 이렇게 이발을 해줘요. 이건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이렇게 마디가 있으면 저는 보통 한 마디보다 이렇게 두 마디 정도 같이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발을 해주고요. 안에 빛이 잘 들어가실 때 여기 보면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이 너무 빡빡하네요. 여기가. 그래서 안쪽에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래도 잘라서도 아까 모양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 저 공간만 확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거 자른 거는 지금 삽목을 해서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봄에 통통할 때 있죠. 꽃이 지자마자 그때 삽목하면 지금 좀 납작해졌다가 지금 좀 펴지고 뿌리가 내리긴 해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런 거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물꽂이로 놔두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봄까지 그냥 저는 이렇게 놔둬요. 뿌리 내릴 때까지 이런 식으로 놔두고 여기다가 하이드로볼이라는 녀석을 고정 좀 시키려고. 요건 제가 오키드 볼이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볼이에요. 난 식재로 쓰든가 아니면 DP용 바닥재에 쓸 때 좀 게르마늄이 들어있어서 좋다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스트 중인 건데 하여튼 이런 정도 꼭 이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하이드로볼이나 안석 그런 것도 괜찮고요.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스테로 마르셔도 문제는 없는데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요. 어쩌다 한번 그냥 말리고요. 그러지 않고는 물을 어느 정도 항시 이 정도 채워서 말리면 또 채우고 말리면 채워야 하면 금방 뿌려내린다. 금방이 아니고 한 두 달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면 거는 원래 정석대로 하면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원래대로 하면 봄에 이 정도는 이렇게 스테로 감아서 여기를 감는 게 아니라 깊이 감아야 돼요. 이렇게 깊이 벌브까지 다 이렇게 감아서 밑에만 감는 거 아니에요. 이
벌브가 잠기도록 감아야 되거든요. 그럼 썩지 않나요? 안 썩습니다. 막지라면은 이렇게 해서 작은 분 있죠? 거기 이렇게 꽂아서 키워서 뿌리 내리면 봄에 이제 정식 시켜주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막시라에 대해서 꽃 피우는 법 1부, 2부 꽃 보는 법 배웠어요.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쭉 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더 의문점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간혹 꽃이 안 피는 종자를 구입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예 안 피는 것들. 지금 최근에는 그런 거 파는 게 없는데 최초에 수입 들어올 때 안 피는 애들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런 종자 있는데 그건 예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럴 거고, 대부분은 지금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구입한 것들은 다 꽃이 피는 종자이기 때문에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죠. 밤낮 온도차 지금부터 계속해서 온도는 떨어지죠. 외기 온도 떨어지잖아요. 봄에까지 밤낮 온도차가 10도 이상 계속 차이 노는 곳에 온도차 밤낮 온도차가 1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에 두고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그리고 비료는 주면 더 좋다. 그러면 꽃 피는 조건은 이미 돼 있다. 그죠? 그렇게 해도 꽃이 안 피면 제가 필 겁니다. 대부분이 다 피어요. 안 필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전년도에 안 폈던 난들은 훨씬 더 많이 피겠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난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막실라리아 재배법하고 꽃 피우기까지 제가 이렇게 1부, 2부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양한 난들을 모든 난학생님들뿐만 아니라 난을 한 번도 안 키워신 분들이 저렴하게 구입해서 키우고 꽃까지 피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